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 혹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서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다음에 알려드릴 유익한 정보를 더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현미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건강하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현미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우리 몸에서 철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피틴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미네랄 결핍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미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현미를 충분히 물에 불려서 피틴산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담가두면 피틴산이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또한 발화 현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화 과정에서 피틴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리법도 중요한데 압력솥을 사용하면 피틴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분해됩니다. 현미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퀴노아, 바라보리, 메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피틴산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화가 쉬워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곡물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현미를 드시려면 올바른 준비 과정을 거치거나 대체 곡물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 콩입니다. 콩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생콩이나 덜 익힌 콩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렉틴은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입니다. 2018년 미국 식품과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익히지 않은 콩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소화기 장애와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콩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조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콩을 최소 8시간 이상 물에 불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올리고당과 렉틴 성분이 일부 제거됩니다. 이후 압력솥을 사용해 최소 20분 이상 삶아야 렉틴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일반 냄비를 사용할 경우 1시간 이상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콩을 조리할 때는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는 것이 소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효된 콩 제품인 된장, 청국장, 나토 등은 렉틴 함량이 낮아져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토에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을 드실 때는 이러한 발효 제품을 활용하거나 올바른 조리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음식, 녹즙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녹즙을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채소를 그대로 갈아 마시면서 잎채소에 포함된 옥살레이트를 과다 섭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옥살레이트는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0mg 이상의 옥살레이트를 섭취하면 신장결석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녹즙을 드실 때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옥살레이트가 많은 채소를 과도하게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녹즙을 마실 때는 오이, 브로콜리, 샐러리처럼 옥살레이트 함량이 낮은 채소를 함께 섞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음식, 달걀인자입니다. 달걀인자는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오틴은 피부와 모발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탈모나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9년 유럽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날달걀인자를 섭취한 실험군에서 비오틴 결핍 증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달걀을 섭취할 때는 꼭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삶거나 굽는 방식이 아비딘을 비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 다이어트와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지나치게 많으면 미네랄과 비타민 흡수를 저해하고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유발해 복부 팽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버드대 영양학 연구에서는 고섬유질 식단이 오히려 철분 흡수를 감소시켜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트밀을 드실 때도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에서 50g 정도가 적정량으로 권장됩니다. 여섯 번째 음식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곰팡이 독소인 애플라톡신입니다. 오래 보관된 견과류나 상한 견과류에는 아플라톡신이 생성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간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2021년 식품안전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이 포함된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암 위험이 최대 70%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견과류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견과류는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간 보관할 경우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를 볶아 먹으면 아플라톡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변색되거나 쓴맛이 나는 견과류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견과류가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고 올바른 보관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고 오래된 것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하거나 볶아서 먹으면 아플라톡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 당근입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 베타카로틴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비타민 A 과잉으로 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임상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베타카로틴을 고용량 섭취한 그룹에서 간 기능 저하와 피부 황변 증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당근도 하루 1개 이상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가슴살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와 근육 형성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016년 스위스 영양학 연구에서는 고단백 식단을 지속한 실험군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신장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에서 1투지 범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닭가슴살을 삶을 때 생기는 퓨린 성분이 통풍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을 자주 갈아주면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생선, 두부, 달걀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음식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섭취와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는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